자, 오늘 46조 교재 나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가 나왔죠. 그동안 교재 없어서 공부 못했는데 이제 교재 나왔으니까 새 마음 새 뜻으로 열심히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조 우리 지난 시간까지 토지 구분에서 분리 과세 토지 설명드렸어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지난주에 했던 분리 과세 토지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일단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암기 기법 말씀드렸죠. 자, 우리 어떻게 배워드렸죠? 공장에 다니던 여인가 사랑한 007은 농먹이면서 앞으로 짜는 꼴. 이거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했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007에 적용되는 것은 몇 가지죠? 007에 적용되는 것은 몇 가지? 세 가지. 잠깐 어디 보시냐면은 자, 40조 잠깐 복습해보죠.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요. 40조 복습해봅시다. 자, 그래서 40조 007에 적용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어떻게 외웠죠, 여러분? 농목임. 농이 뭐죠? 농지. 목이 목장유지, 임이 임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농지, 목장용지, 임야는 다 1차 산업용 용지입니다. 그랬죠. 자, 두 번째 몇 프로짜리 했죠? 0.2, 0이. 자, 우리 0이는 어디 다녀? 공장에 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공장 용지는 몇 프로가 적용한다? 0.2%. 그 다음에 공익사업용 토지가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4%짜리는 몇 가지죠? 두 가지. 뭐죠? 꼬로. 그래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사치성 재산이죠. 자, 그래서 요거 암기기법.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는 꼬로. 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분리과세 토지, 지난주까지 설명드렸고, 자, 이제 어디 가냐면 여러분, 46조 별도 합산 과세 토지 들어갈게요. 자, 우리 여러분, 재산세에서 제일 여러분이 공부하기 힘든 토지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강조했어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대로 나왔죠? 작년에도. 자, 올해도 또 역시 여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록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도 또 역시 준비해 두셨는데, 자,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이 분리과세토지고요. 분리과세토지.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별도 합산과세토지 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제목이 있죠? 뭐라고 적혔죠, 여러분? 합산과세. 자, 여기서 합산과세 누굴 기준해서 합산하는 얘기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자, 여러분 합산과세 할 때는 항상 어떤 세율이 나온다 했죠, 여러분? 누진세율이 납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별도 합산과세 토지는 성격이 무슨 토지다, 여러분? 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사업용 토지란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별도는 무슨 성격의 토지다고요? 사업용 성격을 띠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외웠죠, 우리? 별사종비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무슨 토지였죠,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별도는 무슨 토지고? 사업용 토지고요.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무슨 토지다? 비사업용 토지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별사종비 이렇게 좀 기억해 달았어요. 자, 그래서 별도는 뭐를 영위하는 가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가지에서 불가피하게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투기 목적이야, 투기 목적이 아니야.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0.2%부터 출발해서 몇 프로까지? 0.4%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하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네요. 3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누진세율. 누진세율.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합산과세 그러면 항상 어떤 세율이 나온다, 여러분? 누진세율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별도 합산과세 토지의 대표적인 것이 첫째 뭐냐? 상가 또는 사무실 등 영업용 건축물이 나오면 여러분 상가나 사무실 또는 영업용 건축물이 나왔다. 그러면 상가, 사무실, 자, 이거 영업용이죠? 그 영업용 건축물 나오면 이때는 그 영업용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별 배율을 곱해서 배율을 곱했다. 그래서 배율을 곱했다는 것은 기준 면적을 따지는 거야. 그러면 항상 어떤 놈만 별도로 오느냐? 이내분만 별도로. 이내분만. 자, 만약에 배율을 곱해서 만약에 뭐가 나오면 여러분 초과분이 나오면 기준 면적 초과분 나오면 여러분 묻지 마. 무조건 얼로 보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합으로 보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뭘 기준 면적을 따졌더니 뭐가 나면 초과분이나 무조건 얼로 보내라고요? 종합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가, 사무실 등 영업용 건축물. 그럼 우리 여기 학원 건물 있죠? 학원 건물이 주거용이야, 영업용이야? 우리 여기 영업용 건물이잖아. 그럼 요 영업용 건축물 밑에는 바닥 토지는 부수 토지는 바닥 면적에다가 뭘 곱해서 배율을 곱해서 용도 지역별 배율을 곱해서 이내부는 올라가고 여러분 영업용이니까 별도 면적을 초과하면 올라간다 여러분 종합. 요게 바로 별도의 대표 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게 여러분 46쪽에 1번이 나와 있는 거야. 박스 1번. 박스 1번 조건부 별도 합산가세 토지 있죠 여러분? 네, 거기 1번 영업용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 용도 지역별 적용별을 곱해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동그라미 이내. 그 위에다 적어. 초과분이 나면 올라가야 돼. 초과분 나면 무조건 올라오네. 종합. 네, 그 다음에 2번은요, 예, 요거는 공장용제 때 설명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자, 그 밑에 무조건 별도 합산가세 토지가 있죠. 찾으셨어요, 무조건? 응? 예. 요게 또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거 참 외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무조건 별도 합산가세하는 토지의 공통점을 잡아드릴게요. 적어놓은 것이어야 돼요. 무조건 별도 합산가세 토지는 요거 꼭 적어놓으세요. 얘는 업종 특성상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 그 업종의 특성상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토지다라는 걸 여기 하나 적어놓으세요. 자, 다시 한번 46조 박스 무조건 별도 합산가세 토지 이걸 외워야 되는데 단순 무식하게 외우자니 힘들다. 그럼 얘들의 공통점 뭐다 여러분? 업종 특성상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거야.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업종의 토지라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1번 보세요. 여객 또는 화물 자동차 미출 운송 사업자의 차고용 토지. 자, 운송 사업이죠. 사업이란 말은 그 뭐죠 여러분? 영업용. 그래서 이렇게 운송 사업자에 뭐가 나서 여러분? 차고용 토지. 대표인 것이 여러분 3번 자동차 운전학원에 미출 자동차 운전 교습장용 토지.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학원 여러분 다 면허증 갖고 계시죠? 예, 공인중개사 합격하시면 반드시 면허증 없으신 분은 면허증 따셔야 됩니다. 그죠? 물건 보러 가는데 걸어갈 수 없잖아. 이 뜨거운 여름에나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면허 딸 때 여러분 운전학원 가시잖아. 그 잠깐 떠올려봐. 그러면 자동차 운전학원 가려면 그 운전학원은 면적이 커 넓어? 커 넓은 거 똑같은 거죠 참. 크죠? 면적이 넓잖아. 그러니까 그런 운전학원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토지는 업종 특성상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자동차 매매 여러분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 중고 매매 시장 가보신 적 있나요? 예, 그럼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 가려면 그 자동차를 전시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거죠. 다 이런 성격들의 토지야 여러분. 4번 보세요. 항만의 야적장이라든지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라든지 또는 뭐 유통단지 안의 토지 이런 거죠 뭐. 자, 6번 한번 보죠.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에 미출 야외 전시장용 토지야. 야외 전시장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거죠 뭐. 자, 그랬더니 시험에는 여러분 8번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8번이. 자,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 여기 밑줄 가를 거 닫고 있죠. 해원제 골프장 토지 요거 몇 프로짜리죠? 4%짜리죠. 요 4%짜리인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를 제외한 스키장이나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그럼 여러분 스키장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대규모 토지 필요하죠. 우리 여기 지금 천마산 지나간 거 안 지나간 거? 이쪽 아닌가? 이쪽이야? 천마산에 뭐 있어? 스키장 있잖아. 그러면 스키장이라는 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여러분?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잖아. 산 몇 개가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12월 말일날 올해 말일날에 스키장 가서 한번 찌르게 스키 탑시다. 그때 합격했을 때 얘기야. 떨어졌을 때랑 스키고 나발에 저 구석에서 그냥 짱 박혀가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올 겨울이 정말 여러분 따스한 겨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뭐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 인상들이 너무 좋으셔갖고 올해 다 합격하실 것 같아요. 예. 자, 뭐 기분이라도 그렇게 냅시다. 예, 뭐 초전부터 뭐 벌써. 예. 자, 그다음에 여러분 10번 한번 보세요. 견인된 차량 보관용 토지. 우리 남양주시에서 차 견인되면 어디 찾으러 가야 돼?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오늘 한번 이면 주차장 한번 세워갖고 끌려가봐 한번. 그럼 거기 써져 있어. 어디로 찾으러 오세요? 그러면 거기 가면 차들이 이렇게 끌려 있을까? 그러면 와 이게 별도구만. 딱 그리고 오면 돼.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10가지 다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특성을 기억하라고. 특성이 어떤 특성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다 여러분. 대규모 토지를 필요한 업종의 토지다. 요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요걸 좀 떠올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영업용 건축물일 때에 여기 건축물의 범위, 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대상이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잠깐 보죠 여러분. 교재 맨 밑에 46조 맨 밑에 건축물의 범위,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에 건축물을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 건축 허가를 받았어. 근데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았으니까 건축해야 되는데 착공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건축법 18조 따서 밑줄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이 돼. 착공이 뭐죠? 건물 공사 들어간 거 못 들어간 거지.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는데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서 못 들어간 거야. 그럼 지금 토지 위에 건물 짓고 있어? 못 짓고 있어? 못 짓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태야? 나대지 상태죠. 그런데 나대지 상태로 보란 얘기야? 나대지 상태로 보지 말란 얘기야? 보지 말란 얘기야. 건축물이 있는 걸로 보란 얘기야. 다시 한번 거기 건축물의 범위나 다음에 건축물을 뭐한다? 포함한다라고 했죠. 그럼 옆에도 이렇게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대지로 보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나대지로 보지 않으면 뭐로 안 보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종합합산 과세 토지를 안 보겠다는 얘기죠. 왜? 나대지가 전형적인 종합합산 과세 토지거든요. 자, 이거야. 토지 위에다가 지금 우리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법 18조에 따라서 지금 착공을 못 들어가고 있는가? 건축법 18조가 뭐예요,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18조야, 이씨. 그죠? 예. 그래서 무슨 조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아보시고요, 공법 시간에. 그래서 건축법 18조에 따라서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내가 공사 안 들어가고 있는가, 못 들어가고 있는가? 못 들어가고 있는가? 그럼 이거 나대지로 보라, 나대지로 보지 마라. 나대지로 보지 마라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니은 보세요. 건축법에 대해서 이제 건축허가도 받았어. 그리고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그 건축법에 따라서 자 공사 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 여기 밑줄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 이건 무슨 중이야 여러분? 요거는 2번은 건축 중인 거죠. 건축 중. 요거 적어놓으세요. 건축 중. 자, 착공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가서 지금 뭐하고 있는가? 건축하고 있어. 근데 아직 완공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래도 건축물이 있는 걸로 봐라. 즉, 나대지로 보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뒤것은 안 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건축물이 있는 걸로 봐라. 기역과 니은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3번. 종합합산 과세 토지 갑시다. 종합.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나온다고 강조했었는데 그대로 시험에 나오네요. 자, 이제 분리, 그 다음에 별도, 이제 종합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가 종합합산 과세 토지죠. 종합합산 과세였죠. 종합합산 과세. 역시 여기 무슨 말 나왔죠 여러분? 합산 과세. 그러니까 누구별로 소유자별 합산해서 무슨 세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누진세인데 자 여러분 요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무슨 토지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워. 별도는 사업용 토지, 종합은 무슨 토지?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어떻게 변다 여러분? 별사종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거 아저씨 앞에서 한 번만 해보세요 한번. 저녁 먹는 아저씨 앞에서 자기 밥 먹어서 내 말 들어봐 하면서 별사종비 딱 해버리면 아저씨 니 뭐하노? 그러면 무식한 놈 딱 그러면 돼.
뭐라고 한다고요? 별사종비.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무슨 토지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라는 게 특징이야. 그럼 여러분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규제. 그러니까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무겁게 가야죠. 그래서 바로 요 별도는 0.2%부터 0.4%인데 종합은 0.2%부터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역시 합산과세, 그러니까 무슨 세율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자, 그러면 분리과세 토지는 다 무슨 세율을 정했느냐면 토지별로 개별과세하면서 무슨 세율 적용했죠? 차등 비례세율 과세했죠. 비례세율 몇 가지였죠? 세 가지. 몇 프로짜리? 0.07%짜리, 그 다음에 뭐 0.2%, 그 다음에 뭐 4%,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근데 별도와 종합은 여러분 써져서 뭐라고 써있어? 합산과세 토지. 그러니까 항상 무슨 세율 나와요 여러분? 누진세율 나왔죠. 누진세율. 중요해. 그래서 종합과 별도는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합산하는 가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고 여러분? 누진세율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분리는 무슨 토지예요 여러분? 분리과세 토지는 무슨 세율이야? 비례세율이죠. 예,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나중에 종합합산과세 토지, 죄송합니다. 종합부동산세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성격이 어떤 토지다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에서 지금까지 했던 분리와 그 다음에 별도가 아닌 건 쉘이 몰아 갖고 뭐가 되는 거냐?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까지 했던 분리와 별도가 아닌 건 나머지 다 뭘로 몰아버리라고 여러분? 종합. 그럼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성격이 무슨 토지다고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작년에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거죠. 예. 자,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교재 어디에 보시냐면은 47쪽에 동그라미 3번 종합합산과세 토지. 자, 거기 보시면 기업 과세기를 이제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 밑줄. 농지인데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데. 하이,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짓고 있대. 그럼 그 농지와 농지가 아니야. 농지가 아니다는 얘기죠.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 농지는 농지가 아니다. 투기 목적을 갖고 있는 걸 보는 거죠. 마치 수험생인데 공부를 안 한대. 그 사람의 정체는 뭘까? 알 수가 없죠. 또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가 토지고요. 니은이 중요합니다. 같이 봅시다. 목장용지, 공장용지,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소. 자, 밑줄. 기준면적 초과분 밑줄. 기준면적 초과분 나면 여러분 무조건 종합입니다. 그리고 디귿.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저세요. 나대지죠. 종합합산과세 대표 선수야. 나대지다.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종합. 그 다음에 리율. 요게 작년 시험에 났던 거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았대 받지 않았대? 허가를 받지 않았대. 밑줄. 무허가 건축물 토지. 나쁜 놈. 여기다만 밑줄 치면 돼. 무허가 건축물 토지. 네.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였어. 다음 중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잡아내봐라 해놓고 답을 바로 요거 무허가 건축물 토지. 답이 딱 손 들고 있죠. 저요 하고 막. 자, 그 다음에 미음. 갈대밭 세척장 비행장 내 뭐냐? 잡종지죠. 잡종지. 벌써 이름부터 더럽죠. 잡종지. 오빠랑 어디 갔다가 갈대밭 갔다가 돌 맞은 채석장에서 비행장에 실려온 거죠. 아니 여러분 오빠랑 갈대밭 한 번도 안 가봤어? 이상하네. 아니요 젊었을 때 오빠가 자꾸 갈대밭 놀러 가자고 안 그런 얘기 안 했어? 이상해. 하여튼 난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대 뭐 여러분? 잡종지. 포인트는 뭐 여러분? 잡종지. 예.
자, 그 다음에 비읍, 특별시나 광역시나 시의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인데, 요거는 지금 개녹 외의 지역이죠. 동그라미 외의 지역이 중요한가?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나 목장 용지는 소재지 조건을 위반한 걸로 보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여러분? 종합. 자, 시읒이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자, 만약에 또 난다면 시읒. 저는 시읒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같이 보여요. 건축물 시가 표내기. 해당 부속 토지 시가 표내기 몇 프로에 미달하죠, 여러분? 2%에 미달하는 토지 중, 자, 밑줄. 건축물 바닥 면적 밑줄.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고요. 요거를 뭐한 토지가 동그라미 제외한 토지가 종합합산가점입니다. 출제는 말장난치기 좋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잠깐 보죠. 얘는 특징이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토지 시가 표준액의 2%에도 미달한데,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 건축물이 있기는 있는데 이 건축물 가격이 토지 가액의 몇 프로? 2%보다 더 적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건축물이 있는가 없는가? 없는 거죠. 있긴 있는데 가치가 없는 거다고.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 가격이 토지 가액의 몇 프로도 2%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 중 여기를 잘 봐야 돼. 건축물 시가 표내기 토지 시가 표내기 2%에 미달한 토지죠.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 토지.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거는 어디로 가냐? 별도로 가고요. 요 건축물 바닥 면적을 뭐한 토지? 제외한 토지. 이게 바로 뭐는 거냐? 나대지로 봐서 종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는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절대 올해 또다시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걸 말고 여러분들 조금 난이도 높아서 물어보시는 종합은 바로 요것밖에 없어. 그래서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토지 시가 표준액에 몇 프로에 미달한다? 2%에 미달한 토지 중, 자, 여기까지는 모델이 좋은데 여기 잘 봐야 돼.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어디로 가는 거고, 별도 요거를 뭐한 토지? 제외한 토지가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종합으로 간다.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자, 이 규정이 왜 있는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나대지가 있어. 아주 드넓은 나대지가 있어. 지상 정착물이 없죠. 그러면 이걸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나대지니까? 종합합산 가셔야죠. 자, 그럼 종합합산 갔으면 세율이 높아져, 낮아져? 높아져. 그러면 우리 나대지를 피하면 되죠. 나대지를 피하는 방법은 뭐야, 여러분? 건물 하나 지으면 됐죠, 건물. 그래서 이 넓은 토지에 건물 하나 줘놓고 말뚝 박아놓고 이 건축물 부속 토지로 다 돌려버린 거죠. 그럼 이제 나대지야, 나대지가 아니야? 나대지가 아니죠. 왜? 건물이 있으니까. 근데 건물이 있기는 있는데 이 건축물 가격이 토지 가액의 몇 프로도 안 되는가? 2%도 안 되는가? 그러니까 마치 뭐와 똑같아? 없는 거와 똑같은 거죠. 건축물이 있기는 있어, 없어? 있어. 있는데 그 건축물 가격이 토지 가액의 몇 프로도 안 된다는 얘기야? 2%도 안 돼.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없는가? 그러면 나대지로 봐야 되는데 실제 건물이 있기는 있어, 없어? 있기는 있어. 근데 가치가 적을 뿐이지. 그러면 요 건축물 바닥 면적 요 놈은 있기는 있으니까 요건 어디로 가고? 별도. 요 바닥 면적,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요 놈을 어디로 보내라는 얘기, 여러분? 종합으로 보내라,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대지로서 종합합산 과세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줬는데 건축물 가격이 그 토지 가액의 몇 프로에도 미달하면서 2%에도 미달하면서 이럴 때는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어디로 간다? 종합으로 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중요합니다.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한 토지는 어디로 가고요? 별도.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어디로 간다? 종합으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박스 있습니다.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네요. 그래서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 충분히 나오시는 거죠. 자, 같이 보죠.
자, 신탁 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 토지와 별도합산과세 토지죠. 자, 1번. 신탁 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 토지나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수탁자 고유 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 토지나 별도합산과세 토지와 결론. 마지막. 뭐야? 합산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밑줄. 합산하지 아니한다. 여기가 중요해. 결론이 중요해. 그럼 이때 여러분, 신탁 재산은 누구 거야? 신탁 재산 누구 거야? 위탁자 거야. 위탁자 거. 위탁자가 수탁자 때 맡긴 거지. 원래 재산은 누구 거란 얘기야? 위탁자 거란 얘기야. 그리고 수탁자 고유 재산은 글자 그대로 누구 거야? 수탁자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탁 재산을 지금 누구 명의로 갖고 있지만, 수탁자 명의로 갖고 있지만, 그 신탁 재산은 원래 누구 거니까 위탁자 거고, 수탁자 고유 재산은 수탁자 거니까 소유자가 같아 달라. 그러니까 그때는 그 별도 합산과세나 종합합산과세라 하더라도 합산하라, 합산하지 마라. 합산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합산하지 마라. 반면에 2번 보세요.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 재산에 속한 토지, 즉 위탁자한테 속하는, 동일한 위탁자한테 속하는 별도와 종합은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1번과 2번의 차이점, 1번은 합산하지 아니한다야. 2번은 합산한다. 그러니까 출제는 이걸 위아래 흔들어 버릴 수 있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합산은 서로 위아래 흔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시고 확실히 세팅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위탁자가 있고요. 누가 있죠, 여러분? 수탁자가 있죠. 자, 그래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분? 신탁법상 신탁계약을 체결하죠. 이때 신탁은 여러분이 이미 어디서 배우셨어요? 민법에서 배우셨죠. 여러분이 주전 과목이죠. 고득점 과목 아니야? 자, 그래서 민법에서 배우기 신탁은 뭐야, 여러분? 믿고 맡긴 거죠. 파는 게 아니라 맡긴 거야, 맡긴 거. 그렇지만 소유권의 신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위탁자로부터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뭐가 넘어가죠, 여러분?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이건 판 게 아니라 맡긴 거다라고 제3자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제3자한테 널리 알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법률 용어로? 공시. 공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 무슨 등기 들어가죠, 여러분? 신탁 등기가 들어가죠. 이게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즉 신탁법상 신탁은 제3자가 신탁관계임을 알아 몰라? 신탁법상 신탁은 제3자가 신탁관계임을 알아 몰라? 알아. 뭘 보고 알아? 신탁 등기. 그래서 명의가 누구로부터? 위탁자부터 누구한테 넘어갔는데? 수탁자한테 넘어갔는데 소유권 원인이, 이전 원인이 뭐로 가는가? 신탁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죠. 아, 그럼 명의가 누구로 바뀌었지만? 수탁자로 넘어갔지만 이때 이 수탁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형식상 소유자, 재산 관리자의 부분을 간 거지. 그래서 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다? 위탁자다. 라는 걸 제3자가 나는 몰랐다라고 위탁자한테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넘어갔어? 수탁자. 그럼 이때 여러분, 요 수탁자를 중에서 요걸 업으라는 걸, 요 신탁을 업으라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 여러분? 요거를 신탁업자라고 그래. 신탁업자. 요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럼 신탁업자는 여러분, 신탁 목적물에 따라서 금전 신탁과 재산 신탁으로 나누죠. 금전의 신탁. 금전 신탁이 있고 금전의 신탁. 금전의 대표가 뭐야? 부동산. 그럼 금전 신탁의 대표적인 신탁업자가 누굴까, 여러분? 금전 신탁업자의 대표적인 신탁업자가 누굴까? 은행이야, 은행. 은행이 금전을, 내가 이거죠. 조금 이번에 목돈이 생겼어. 그래서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이 재테크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이 감각이 있어야 돼. 저희 집 왼손은요, 은행원인데도 불구하고 재테크를 못해요. 맨날 뭐 예금하라 뭐하라 맨날 그런 거 해놓고 막상 재테크를 못해. 감각이 떨어져.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하라도 공부도 안 하고요. 제가 저희 집사람 좀 공부 좀 하라고 책을 6권 매년 갖다 줍니다. 올해는 한번 해보지. 그 민법 챕터, 아우 작년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덮어요, 책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거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 같대. 아주 환장합니다. 도대체 네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데, 씨. 묻어버리고 싶은데. 공부를 안 해요. 자, 그래서 은행의 가장 대표적인 뭐가 여러분? 금전신탁업자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회사 많죠? 자, 제가 남양주에서는 못 봤는데, 예. 오다 가다 보면 여의도나 이렇게 금융가 쪽 가면 부동산 신탁회사가 많아. 자, 그러면 지금 수탁자는 누구고 여러분? 부동산 신탁회사. 위탁자는 수많은 고객으로 구성되어 있죠. 어? 수많은 고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자, 그럼 보세요. A가 맡긴 신탁재산, 지금 누구 면으로 되어 있죠? 수탁자. 그럼 재산세 누가 내요? 수탁자가 내야 된다고 했죠? 납세 문제 할 때. 자, B가 맡긴 신탁재산, 재산세 누가 내요? 수탁자가 내요. 했잖아, 우리. 어허. 여러분, 38쪽 보세요. 38쪽. 38쪽 보시면, 본래의 납세 문제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자,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은 누가 재산세 낸다고 해서 여러분 수탁자가 재산세 낸다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는 자, 동그라미 쳐놔야 돼, 여러분. 뭐 각각 다른, 여기다 시뻘게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자, 지난주까지 나간 보충 프린트 여기다 다 옮겨놔야 돼. 지난주 나가까지 나간 보충 프린트 여기다 다 옮겨놔야 된다고. 그리고 버려, 프린트는. 책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각 다른 동그라미 시뻘겋게 치시고요. 이걸 출제로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동일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 두셨어요. 그래서 결론 냅시다. 이렇게 6월 1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재산세는 누가 내라고요? 수탁자가 재산세 내는 거야. 자, C가 맡겼어, 신탁재산. 그럼 누가 내야 돼, 재산세? 수탁자. 자, D가 맡긴 신탁재산 누가 내야 돼? 수탁자가 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때에 요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맡긴 신탁재산은 명의는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지만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누구 거야? 위탁자 거죠. 그러니까 이 위탁자가 맡긴 별도나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인 별도나 종합과는 합산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합산하지 않는다. 왜? 소유자가 같은 거니까, 다른 거니까. 다른 거니까. 근데 동일한 위탁자 안에는 별도와 동일한 위탁자 안에는 종합은 합산한다, 안 한다? 해야 되는 거죠. 합산과세 토지니까. 그래서 동일한 위탁자 안에 있는 별도와 종합은 합산하지만 위탁자의 이 재산과 죄송합니다. 신탁 재산과 무슨 재산? 수탁자 고유 재산은 소유자가 같으니까 다르니까 여기는 합산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요거 꼭 좀 체킹해 두십시다. 자, 다시 47조 볼게요. 마무리합시다. 좀 이해되세요? 신탁 재산은 누구 거고 위탁자 거고 수탁자 고유 재산은 글자 그대로 누구 거니까 수탁자 거니까 이때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별도 합산 과세 토지나 종합 합산 과세 토지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별도 합산 과세 토지와 종합 합산 과세 토지는 합산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러나 동일한 위탁자 안에 있는 별도와 종합은 합산한다, 안 한다? 한다. 요거 꼭 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잡아두시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7조 비과세 갈게요. 자, 비과세는 여러분, 재산세 비과세는 개별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종합 문제용인데요, 여러분. 재작년이죠. 개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올해 뭐 나올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거의 없다. 그냥 종합 문제용으로 대비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 비과세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시고요. 중요한 비과세 요건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내용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중요한 비과세 요건인데. 자, 여러분, 재산세 비과세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국가 등이라는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와 두 번째 용도 구분에 대한 비과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때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다시 두 가지로 보는데, 자, 1번과 2번 잘 보셔야 돼요.
1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또는 외국 정부나 주한 국제기구가 자, 뭐 하는 재산이고 여러분 여기는 소유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1번은 밑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밑줄 치시고요. 한 줄로 묶으셔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밑줄 한 줄로 묶으시고요. 적으세요. 누구죠 여러분? 과세권자 적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밑줄 외국 정부 그 다음에 다시 밑줄 주한국제기구가 자 뭐하고 있는 재산이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올비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모두 비과세죠. 요 규정은 이미 취득세 비과세부터 나왔던 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외국정부 또는 주한국제기구가 취득하는 모든 물건 취득세 비과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외국정부 또는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로 하여 하는 등기나 등록, 역시 등록면허세 비과세,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또는 외국정부 또는 주한국제기구가 뭐하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하는 재산은 재산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과세권자 등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 예외가 있어. 단 두 가지가 비과세에서 배제가 되는데 첫째, 자 거기 밑줄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재산 밑줄 요게 바로 뭐죠 여러분? 상호주의죠. 요거는 뭐와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상호주의는 항상 외국 정부 다시 한번 외국 정부가 나오면 반드시 뭐와 연결 뭐 확인하셔야 돼요? 상호주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정부가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그쪽 나라가 과세하다는 얘기야. 보유하고 있는 거에서. 그럼 그쪽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우리도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상호주의. 니네가 비과세, 그럼 우리도 비과세. 니네가 과세, 우리도 과세. 저희 집 사람한테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 뭐냐? 상호주의입니다. 이스키야, 네가 처갓집에 잘해, 나도 시댁에 잘할 거 아니야. 꼭 그 얘기합니다. 저는 아주 그게 못마땅한데 내가 꼭 뭘 잘해야만 자기가 잘해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내가 처갓집에 못해도 자기는 시댁에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이거 봐라. 다른 학원에서 남자들이 지금 많이 호응해 준대. 여기는 남편들은 호응을 안 해주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 항상 하는 말이 무슨 주의? 상호주의. 네가 잘해야 나도 잘한다 그 얘기야. 가장 불만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국가 간도 똑같은 거야. 니네가 과세? 그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야? 과세. 니네가 비과세? 우리도 비과세. 똑같죠. 뭐. 상호주의.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봅시다. 여기 뭐가 있냐면 이제 밑줄. 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으면서 이때는 누구한테 납세 의무가 있죠, 여러분? 매수계약자한테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국가 등과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매수계약자한테 매수계약자한테 납세 의무가 있을 때 이때는 국가 등의 소유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 얘기죠. 자, 근데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또 누가 나왔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의 자, 동그라미 여기는 뭐죠, 여러분?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구분합시다. 자, 여기 잠깐 봐주실래요, 여러분? 1번은 국가 등이 뭐 하는 재산이고 소유하는 재산이야. 2번은 국가 등이 뭐 하는 재산이야? 사용하는 재산이야. 요거 뭐 들어온가, 여러분? 저거 임차 들어온가, 임차. 국가 등이 임차 들어왔다고. 사유재산에 임차 들어왔어.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건물에 임차 들어왔어. 그것도 밑줄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으로 사용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이렇게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일 때는 비과세인데 단 조건이 있어요. 거기 기업과 니은 묶으시고 역시 이때는 과세죠. 기업과 니은 묶으시고요. 이때는 뭐야 여러분? 과세.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 여러분이 하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무료 사용이냐 유료 사용이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무슨 사용일 때 한해서만 무료 사용일 때 한해서만 비과세고요. 무료 사용일 때만 비과세고요. 무슨 사용이면 유료 대가를 지급하면은 그때는 비과세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실래요?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 딱 한 글자야. 무료인지 유료인지 확인하셔서 무료일 때만 뭐로 가고 여러분 비과세고 무슨 사용이면 유료면 과세입니다. 이거 출제는 좋아하는 거야. 한 글자만 고치면 되거든요. 근데 올해 개정이 되면서 자 여러분 여기 사용의 조건은 몇 년 이상이죠 여러분? 1년 이상이야. 1년 이상 장기간 공용 또는 공공으로 사용인데 지금 6월 1일 현재 아직 1년이 안 됐어.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서 등에 의해서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뭐가 되면 계약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면 그때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라고 여기 가로 열고 닫고 있죠 중간에. 그게 올해 신설된 거야.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뭐에서 계약서 등 무슨 계약서 여러분 이거? 임대차 계약서 등을 말하겠죠. 전세 계약서, 뭐 임대차 계약서 등에 의하여 어떻게 되면 입증되면 아직 과세 기간이 이제 몇 년이 안 됐어도 1년이 안 됐어도 1년 이상 사용한 걸로 보아서 뭐 해주마? 비과세 해주마 그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니은이 올해 신설된 거예요 여러분. 올해 신설된데 이거는 뭐냐면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 여기 밑줄 소유권의 유상 이전 약정 저거 매매 계약을 말해.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그 매매에 따라서 아직 잔금을 지급했어 못했어. 여기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 지급 밑줄 쳐놓고 저거 잔금 지급 전. 그러니까 니은은 뭐냐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래서 국가 등이 뭐가 되는가? 매수자가 되는 거죠. 국가 등이 뭐야? 매수자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잔금을 지급해서 못했어. 잔금을 지급을 못했는데 국가 등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요 무료 사용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할 거냐 제외할 거냐 그 얘기야. 이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 여러분. 이미 이런 거 다 여러분 했던 거야. 이전 선생님한테 다 배우셨던 것일 거야 아마. 여러분 표준형 처음 보는 듯한 표준을 지니까 제가 상당히 이미 벌써 몇 번씩 치고 나갔을 텐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니은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 요거 뭐 생각하라고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재산을 뭐 하기 전에 취득하기 전에 아직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국가 등이 먼저 뭐를 하는 경우 사용할 때는 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거는 어차피 국가 등의 소유 재산을 갈 거니까 지금 아직 돈을 지급하기 전 지금 명의가 넘어왔어 아직 안 넘어왔어? 안 넘어왔죠.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근데 국가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먼저 지금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럼 이때 요 비과세 대상이 무료 사용 재산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 얘기 여러분.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 자 넘어갈게요. 자 2번 보세요. 용도 구분은 여러분 용도 구분. 요거는 특성상 비과세 하여할 것들인데 여러분 용도 보시면 1번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 이게 바로 재작년에 나왔던 거죠. 28회 때. 자, 여러분 요 지목은 뭐 여러분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는 어떤 토지들이야 지금? 공공? 자 여기 나오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는 적으세요 여러분. 요거는 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죠. 그래서 수익세의 성격상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 이때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는 여러분 이거 지목 이거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미 공시법에서 배우신 겁니다. 지적법. 정보공간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그 이름도 지저분한 법률 있잖아. 그거.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
특징이 뭐다고 여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뭐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묘지 생각해봐. 묘지. 그 묘지에 대해서 재산세 들이면 재산세 누가 내는가? 사실상 소유자. 그럼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야? 묘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냐고. 그 사람한테 고지서 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 이거 뭐야 여러분? 강시 그린 건데요. 이거 지금 뭐 가는 거야 여러분? 예, 여기 뭐 있죠? 붙여 붙어 있죠. 여기에 와서 사실은 재산세 납세 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거 재산세 내려가는가? 묘지에 대해서 뭘 때렸더니 재산세 때렸더니 재산세 지금 내려가는가? 그래서 재산세 내라 내지 마라 내지 마라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는 특징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소유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뭐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세 성격상 재산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죠. 근데 이때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물론이지만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모두 사설도로, 사설도로로 뭐로 표현한 거 여러분? 사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설도로를 사도로 표현한 거 여러분. 사도도 불특정 다수인이 통할 목적으로 개설할 때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2번도 중요합니다. 2번도 얘는 또다시 나오시는 거야. 2번.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여기 밑줄 그냥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군사지역 안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어디 안에 있다고요? 통제보호구역 안에 토지. 이거 일일이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어디 안에 있구나? 군사지역 안에 있는 토지구나 그러죠. 그러면 군사지역 안에 있는 토지니까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해 곤란해? 곤란하겠죠 여러분. 이게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들어올 때 나갈 때 다 항상 신분증 확인하고 이게 철저한 통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해 곤란해? 곤란해.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지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군사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원칙 무슨 대상인데 비과세 대상이야. 그런데 자 뭐와 농지와 그리고 뭐 대지는 뭐 한다서 제외한다 그랬죠. 그러면 결론은 군사지역 안에 있는 토지라더라도 전답 과수원인 농지와 대지는 뭐고 얘들은 과세고 이거를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디 있다고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말이 길죠? 말이 길으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으냐? 군사지역 안에 있는 토지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서 이제 지목을 잘 봐야 되는가? 농지와 뭐는? 대지는 뭐고? 과세고 이거를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뭐다? 비과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는 토지 중 농지와 대지 그러면 뭐고? 과세를 제외한 토지 그래야 뭐가 되는가? 비과세. 자 근데 이걸 출전에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농지와 대지를 제외한 토지 이거를 그냥 다른 말로 뭐로 바꾸냐? 목장용지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죠. 지금 무슨 소리냐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는 목장용지 그러면 목장용지가 다이렉트로 나왔어. 그 목장용지가 다이렉트로 나왔다는 것은 여기는 뭐가 아니란 얘기야? 농지와 대지가 아니니까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비과세로 가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농지와 대지를 제외한 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뭐로? 목장용지 지목 자체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 얘는 목장용지가 나오면 얘는 뭐가 아니니까? 농지와 대지가 아니니까 올라가는가? 비과세 가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별표 하나만 체킹했어요. 별표 하나만. 그래서
그래서 뭐 올해 재산세 비과세 단독 문제 나올 가능성은 적고요. 예, 종합 문제에서 그냥 보기 질문 하나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요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번과 4번은 여러분 역시 비과세 대상이 임야죠. 3번과 4번은 임야야. 그래서 산림보호구역이라든지 최종림, 시험림이라든지 공원자연보존지구간의 임야나 백두대간 보호지구간의 임야, 얘는 성격상 공익목적 성격의 임야이기 때문에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6번 보시기 바랍니다. 임시용 건축물 밑줄, 임시건축물이죠. 이거 어디서 봤었죠, 여러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임시응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로서 취득세 비과세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였죠?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걸었던 것처럼 재산세도 과세기련제 1년 미만. 그래서 조건이 두 가지야. 임시용 건축물 앤드 과세기련제 1년 미만. 그러면 재산세 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과세. 단 무슨 재산일 때는 별장 등 사치성 등 중과 대상일 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외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거기 숫자 적혀 있죠? 그 숫자 적혀 있는 게 뭔지 아시겠죠? 기출문제 해수처. 최근 10년간 나온 걸 제가 정말 장인의 정신을 한 땀 한 땀 수놓으면서 이거 갖다 다 적은 거야? 그러면 이걸 왜 적은 거냐면 여러분한테 요런 문구가 시험에 몇 번씩 나오냐, 이게 자주 나오는 문구냐 아니야,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는 또 나오는 거야, 언제든지.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공부 요령이에요. 양이 많은 과목일수록 여러분 시험엔 자주 나오는 부분과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6번은 안 보셔도 돼요. 이상한 배들이야. 자, 7번 보세요. 재산세 과세규련제 밑줄. 얘는 철거 명령을 받았다는 게 뜻이야. 철거 대상이야. 어느 날 현재는 있지만 즉 6월 1일 날 현재는 6월 1일자로 건축물이 있어. 6월 1일자로 건축물이 있기는 있는데 6월 1일 현재 건축물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올해 안에 얘가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 철거 대상이다. 이게 올해 안에 철거될 거다, 그 얘기야. 그럼 6월 1일 현재는 있지만 올해 안에 뭐가 될 거? 철거될 건축물까지 또는 주택 건물까지는 재산세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는 얘기. 얘도 철거될 애죠. 없어질 애들한테까지 재산세 때리지.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6월 1일 현재는 있기는 있는데 올해 안에 뭐가 될 거? 철거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주택 건물까지는 재산세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그 얘기야. 그랬는데 이걸 출전에 장난치면 어떻게 장난칠 거냐? 건축물과 주택 건물에 슬쩍 뭐로? 부속 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철거될 건축물과 주택 건물은 멸실 대상이니까, 이거는 멸실 대상이니까 뭐야, 여러분? 비과세인데 그 밑에는 뭐는? 부속 토지는 철거로 인한 멸실 대상은 아니잖아. 그죠? 얘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과세죠, 뭐.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저랑 같이 세법 공부하신 분들은 교수님이 문제 냈냐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별로도 안 좋아하시네. 좋아야 되는 거, 안 좋아야 되는 거? 좋아야 되는 건데 제가 예상하고 찍어드린 거 다 나왔단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16개에서 13개 잡아드리겠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만 세법 믿고 쫓아오세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포기만 안 하면 여러분 아마 세법 때문에 여러분 살았다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제 카페에 가보시면 여러분 매년 글 올라옵니다. 교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공시법에서 까먹은 점수 세법에서 커버했습니다. 그리고 공법에서 이런 과목 어디서 커버해야 돼? 그렇죠. 그게 전략인 거야, 여러분. 어차피 점수 안 나는 과목에다 시를 여러분 시간 퍼봐봐야 안 나와, 점수. 그러니까 공법은 여러분 방어선이야. 방어선 유지하는 거. 최소 몇 점만 맞겠다가 방어만 유지하는 거고, 여러분 중개법은 고득점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최대한 점수를 따갖고 얘가 벌어줘야 돼. 딴 데다 퍼줘야 돼. 그 전략이 안 되면 여러분 평균 미달로 가는 거야. 평균 미달로. 작년에 2차만 보신 분 중에서 60% 이상이 떨어졌어요. 2차만 보시는데 60% 이상이 떨어졌다고. 30%밖에 안 돼. 30에서 40%밖에 안 돼. 2차만 보신 분 중에 합격하시는 분은.
그러면 떨어진 분들의 원인은 뭐냐? 평균 미달에 거의. 2차만 보는데 과락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도 지가 과락 나면 그건 양심이 있지. 다 평균 미달로 가. 떨어진 분들이 평균 미달로 대부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합격을 하시려면 고득점 전략, 즉 전략을 잘 세웠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당연히 중개업법에서는 고득점으로 가고 공법은 방어선 유지하고 공시법과 세법은 60점 본전 치기로 끝내겠다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보시면 알겠지만 공시법이 또 만만치 않죠? 만만한 과목 자체가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좀 세법에서라도 좀 제가 강조하는 거 잘 체킹해놓고 우리 평균 점수 끌어올려야 돼. 13개 목표야. 네. 유리 16개 중에서 60%면 몇 개만 맞으면 돼? 10개 맞으면 되죠. 왜냐면 60%면 6, 1은 6, 6, 6, 30, 9.6이잖아. 그러니까 10개 맞으면 몇 프로 맞춘 거야? 60%. 13개 간다고요. 우리는 12개에서 12개, 13개.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잡아드리겠다고요. 두세 개는 제가 못 잡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과세표 좀 나가도록 하십니다.